해봉당 자승대종사의 백제가 생전 주석처였던 강남 봉은사에서 엄수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대종사의 유지를 따라 국민 행복과 사회적 실천에 나서자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우리 사회의 진영 논리가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 화합을 위한 국가보훈부의 균형 있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 불교가 혼란스러웠던 시기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서 점진적 개혁을 설파했던 만암 스님의 가르침을 선양하기 위한 세미나가 올해도 열릴 예정에서 주목됩니다. 불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불교와 이른바 쌍둥이 종교로 불리는 자이나교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불교에 던지는 시사점을 찾아봅니다. 새해 봄을 맞아 호남 지역 사찰의 불교 대학들이 일제히 개강식을 열고 새로운 불교 인재 육성을 위한 학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해 11월 원적에 든 해봉당 자승대종사 백제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승대종사의 생전 주석처인 강남 봉은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대종사가 행한 신행은 세상을 향한 한국 불교의 자존이자 결집이었다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국민 행복과 사회적 실천에 앞장서자고 다짐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서울 봉은사 법왕로에서 봉행된 해봉당 자승대종사 백제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자승대종사 영단에 종도 대표로서 향을 사르며 예를 갖춥니다. 진우 스님은 자승대종사의 신행은 세상을 향한 한국 불교의 자존이자 결집이라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사부대중은 저마다의 위치에서 세상을 비추는 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종사의 말씀대로 모든 순간이 일대사 수행의 기회이고 몸소 행하신 신행의 연속은 세상을 향한 한국 불교의 자존이자 결집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수행과 전법이 조화로울 때 국민과 사회가 함께 향기로워진다며 한국 불교 천년을 세우는 간절한 원력은 불교의 공익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종단이 국민의 행복과 사회적 실천을 향해 가는 가장 큰 의미인 동시에 한국 불교의 유구한 자산이자 자양분입니다. 한국 불교 천년을 세우는 간절한 원력은 불교의 공익적 가치를 바탕으로 삼고 있으며 원로의장 자광대종사 비구니 종회의원 대표 정훈 스님의 대표 헌화와 함께 해봉문도의 의장인 탄원 스님은 대종사 원적 이후 추서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영전에 봉정했습니다. 제 은사 스님의 뜻을 항상 받들어서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문도회가 되시도록 좌종하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봉문도회를 비롯해 호계원장 보광스님, 교육원장 범해스님, 포교원장 선업스님, 원로의원 원행대종사, 동명대종사, 공선사 주지 호산스님, 은혜사 주지 덕조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스님, 군종교구장 법원스님 등은 대종사 영전에 꽃을 올리며 종단 발전과 청년전법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팔공총림 동아사 방장 의원 대종사는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기금으로 3억 원을 희사하며 자승대종사가 화두로 남긴 대학생 전법 원력의 성공적인 회양을 위한 종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그런의 높은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우리 조국본사 주신께서도 많이 어려움이 계시지만은 대학생 전법기금 이 부분에 조금 성의를 다해 주시고 앞으로도 동량 탁발을 해서 대학생 전법기금에는 좀 더 제가 공고조심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자승대종사의 출가 본찰인 화성 용주사에서도 주지 성효스님을 비롯한 사중스님과 본말사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제 의식이 엄수했습니다. 한국 불교가 해봉 자승대종사의 그런 원력의 틀이 반드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승대종사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스님의 한량없는 공덕과 전법 원력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해봉당 자승대종사를 추모하는 백제 의식이
국토 최남단 제주에서도 봉행됐습니다. 제주 관음사는 경내 극락전에서 조실 3위 우경 대종사와 주지 허운 스님, 김문자 조계종 23교구 신도회장, 윤두호 BBS 제주불교방송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승대종사 백제를 봉행했습니다. 전법하는 것과 승관 스님들끼리 화합하는 것, 그리고 또 사후대중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스님께 추모제를 빌어서 또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승대종사가 남긴 전법 포교 유훈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부처님법 전합시다 구호를 외치며 백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봉은사 종무원들이 한국불교 중흥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원력을 보탰습니다. 장영욱 봉은사 종무실장은 지난 1일 종무원 대표로 사단법인 상월결사 사무국을 찾아 사무총장 일감 스님에게 대학생 전법기금 810만 5천 원을 전했습니다. 일감 스님은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준 봉은사 종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불교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상월결사는 전국 대학생 불교 동아리와 지도법사,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불교 동아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상월결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17일까지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우리 사회의 진영 논리가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 화합을 위한 국가보훈부의 균형 있는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취임 인사를 위해 예방한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국민 화합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고, 강 장관은 논란과 갈등을 조화롭고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영 간의 어떤 논란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 화합에 또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 정신을 이어받고 감사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모두의 보훈을 이제 저희가 슬로건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에 앞서 진우 스님은 애국자를 잘 모심으로써 애국자를 만들어내는 게 국가보훈부의 역할이자 나라의 근간이라며 불교계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해방 직후 비구, 대처 간 갈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 점진적 개혁을 주창했던 조계종 초대 종정 마남 스님의 가르침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남 스님의 출가 본사 장성 백양사는 마남 스님 평전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마남 스님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 유시 이후 자신이 비구승이었음에도 승가를 교화승과 수행승으로 나눠 점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경파의 이러한 뜻은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이듬해 마남 스님은 정권 차원의 급진적 정화로 종조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종정직을 사임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혼란을 가장 염려했던 마남 스님의 뜻은 우리 사회의 여전한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는 화합의 화두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20세기 한국 불교사에서 마남 대종사의 역할과 위상은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대종사께서 남기신 화합의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는 현재 마남 스님의 법화시, 신문자료 등 모든 문서를 집대성해 평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남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는 학술 세미나를 오는 7, 8월쯤에 여는 등 앞으로 이를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남 스님의 이 평전을 만들고 이제 마남 스님의 이 행적을 더듬어서 그분의 자취를 쫓는 그런 세미나를 작년에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앞으로 백양사에서는 의무적으로 해년마다 개최를 해서 이 어른의 수행과
그분의 행적, 후세에 남기는 그분의 백양사 중창가 중앙불교 전문학교 교장 역임, 정강학원 설립 등과 함께 만암 스님이 수행자로서 남긴 귀감은 백양사의 가풍이자 가장 큰 자산일 겁니다. 그 수행과 정진과 이 울력, 이 산중의 승려들이 반드시 수행하고 해 나가야 될 그런 그 승려로서의 행동과 이 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만암 스님의 그 깊은 그분의 수행에서 오는 그 경험이 저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계종 초대 종정을 역임했지만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만암 스님. 스님이 남긴 화합의 가르침에 대한 시대적 조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고대 인도에서 태동한 종교 자이나교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행을 하는 고행의 종교로 불리는데요. 불교와 이른바 쌍둥이 종교로 불리는 자이나교의 계율과 수행 전통은 오늘날 불교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자이나교와 불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자이나교와 불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전경윤 기자가 비교 분석했습니다. 인도의 전통 종교 자이나교는 불교와 함께 고대 인도의 신흥 사상 그룹, 즉 슈라마나 수행 전통을 잇는 종교로 인도 인구의 0.4% 정도를 차지하고 전 세계 신도수는 500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자이나교와 불교는 무소유와 불살생을 중심으로 하는 비슷한 계율과 수행 방식 때문에 쌍둥이 종교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자이나교는 인도의 주요 종교로 뿌리를 내려 인도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불교는 전 세계로 전파됐지만 인도에서는 소멸돼 관광 유적지로 남아있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불교와 자이나교의 수행 전통을 비교 분석해 현대 사회에 불교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나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집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게 뭐냐면 소유권 문제입니다. 자, 불교계 출판 문화를 이끄는 불광미디어는 최근 불교와 자이나교를 주제로 붓다 비퀘스천 33번째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불광미디어는 지난 2016년 이후 명사들의 강연을 통해 불교와 인문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 가운데 이번에는 불교와 자이나교의 엄격한 계율과 불살생, 철저한 수행 실천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자이나교 수행자들은 무소유와 불살생의 계율을 불교보다 더 엄격하게 지켰고 심지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공의파의 알몸 수행을 통해 완전한 무소유를 실천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이나교 수행자들은 사원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개별 재산, 출가자 집단의 재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불교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자이나 수행자들은 신도들의 사원 운영과 불사 추진 방향을 리드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전혀 하지 않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일지에 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출가자라는 거죠.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배울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자이나교 출가자들은 깨어있는 죽음을 뜻하는 살레카나, 즉 단식 수행을 통해 육체의 극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주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죽음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평소에 명상과 단식을 하면서 해왔던 그런 자이나 교도들이기 때문에 죽음에 임박해서 이런 수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이나교 신도들은 철저한 불살생 원칙에 따라 생명을 해치는 직업인 농업과 어업, 산림업 대신 금융업과 IT산업, 출판업에서 두각을 나타내 타종교에 비해 인도의 상류층에 많이 진입하고 수행자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자들이 사원을 관리하고 그곳에서 이제 의식을 집전을 하고 담당을 하고 함께 수행을 합니다. 직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살생과 관련된 모든 직업을 다 절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금융업이라든지 이런 IT 이런 쪽으로도 현대적으로 대단히 발전을 했습니다.
자인학교는 내부적으로는 엄격한 수행을 강조했지만 평화와 비폭력, 상대에 대한 온건주의와 관용적 태도로 인도에서 이웃 종교들과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와 가장 비슷하면서도 다른 자인학교의 수행 전통과 가르침이 이 시대를 사는 불교인, 나아가 현대사회 구성원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일반인들이 불교를 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곳, 바로 각 사찰이 운영하는 불교대학 아닐까 싶은데요. 새 봄을 맞아 전국 각지의 불교대학 개강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성 백양사가 군 부대 인근의 불교대학을 처음으로 개원했고, 광주 증심사도 빛고울 불교아카데미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호남 지역 불교대학 개강식 현장을 김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장성군 삼계면 상무대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백양사 명상원입니다. 그동안 군인 가족들의 포교를 위해 쓰였던 이 공간이 일반인까지 다 함께 모여 마음 공부하는 불교대학으로 거듭났습니다. 요즘에 참 트렌드에 맞는 선명상과 또한 이 사회에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화합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포교의 일념으로 여기에 불교대학을 처음으로 개설하게 됐습니다. 장성 백양사가 정식으로 불교대학을 처음 개원하고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날, 김한종 장성 군수를 비롯한 지역 의원들도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백양사 발전이 곧 우리 장성군의 발전이라는 생각하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사찰과 관련한 문화재 지원 사업은 물론이고 천지남 정관 스님과 함께 사찰 음식의 세계와 또 대중화를 통해서 상생 발전 등불을 밝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등록한 제1기생 총 40여 명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모여 불교 기초교리와 명상 등의 과정을 1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또 무료 템플스테이와 성지순례, 봉사활동의 기회가 주어지며 졸업생은 조계종 포교사 응시와 신도 품계가 수여됩니다. 올 1년 동안 명상의 달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증심사도 2024 빛고울 불교 아카데미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학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강사로 나선 주지 중현 스님은 신입생들과 첫 만남을 갖고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불자로서 광주에서 신행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에 약간의 변화라도 생겼으면 좋겠다. 불교 교육의 산실 불교대학이 미래 신신 깊은 불자 양성과 호남 지역 포교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광주 지역 재가불자 교육을 위해 화엄사 빛고울 포교원이 개설한 빛고울 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맞이하고 본격적인 학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빛고울 불교대학은 지난 5일 경내 대웅전에서 이사장 덕문 스님과 학장 연성 스님, 이동배 교학처장, 전병호 화엄사 빛고울 포교원 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학장 연성 스님은 기본과정 3기와 심화과정인 경전반 2기 등 입학 대상자 65명에 대한 입학 허가를 선언했습니다. 이사장 덕문 스님은 축하 법문에서 불교를 배우기 위해 발심하신 분들을 환영한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참 불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 도심 최대 교육도량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지난 5일 2024학년도 전역반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경주, 간포, 칠곡, 포항 등 전국 10개 도량에서 동시에 진행된 입학식에는 1000여 명의 신입생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신입생들은 앞으로 불교 기초 예절과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등 주요 경전들을 두루 익히며 2년 전법사 과정을 거쳐 4년 교법사, 10년 삼장법사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공부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 계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럼 공부가 제대로 되도록 가르칠 겁니다. 절대 결석하시지 말고 좀 재미있게 좀 다니시면 인생에 큰 덕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독립운동가 백용성 스님의 창건 사찰이자 독립운동의 성지 서울 대각사 주지의
현 주지 종원 스님이 다시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 6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대각사 주지 종원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하고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대중포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종원 스님은 한 달에 5번 법회를 진행하는 등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며 재임 주지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종원 스님은 현 조계종 호계원장이자 동국대 총장을 지낸 보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7년 3위계를 수지했으며 흥룡사와 흥국사, 통해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제18대 중앙종회 의원과 군종특별보좌관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8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